사주에는 사돈의 8종까지 모든 내 가족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그리고 내 어머니, 그리고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자식들이 각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각자의 차지하는 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인TV의 이현진입니다. 명리학 완전정복, 오늘은 제14강으로 궁성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성이론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리를 내 사주에서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궁성이론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제 이런 각자가 사주의 8자리를 각각 하나의 궁으로 봅니다. 우리가 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연간, 연지가 있습니다. 이 연간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가, 연지가 과연 누구의 자리인가, 그리고 일간이 누구의 자리인가, 일지가 누구의 자리인가 등을 이 궁성이론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각 궁마다 대표하는 궁의 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면 집주인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집주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궁은 변하지 않으나 십성은 변한다. 즉 육친은 변한다입니다. 이 출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오행 사주, 천간과 지지의 오행들이 전부 다 집주인이 아닌, 그러니까 세입자죠. 세입자들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게 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각 궁마다 십성이 용신이면 좋은 궁이고, 그 다음에 십성이 기신이면 나쁜 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용신을 우리가 할 때 이야기인데, 용신은 굉장히 좋은 오행을 말하는 거고, 기신은 나쁜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아버지 궁에 기신이 있으면 그것은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용신이 그러니까 와이프 궁에 용신이 들어가 있다면 그 와이프는 굉장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와이프다, 배우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궁성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궁성이론이 있습니다. 각자의 어떤 연구와 임상의 어떤 토대로 해서 나오는 궁성이론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게 두 가지를 제가 뽑았습니다. 하나는 대만 학자의 하건충 선생이 팔자심리학 추명학에서 나왔던 궁성이론과, 또 하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궁성이론, 이 두 가지 금묘화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각자의 어떤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라는 것보다 각자의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임상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건춘 선생님의 궁성이론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건춘 선생님의 궁성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여기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습니다. 각 주가 있는데, 이 공간을 8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죠. 거기서 일간이 바로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체궁이거든요. 주체궁, 즉 나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는 주체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는 것인데, 굉장히 경금은 단단하죠. 굉장히 큰 바위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나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으로 연주는 간목이 들어가 있고, 이 간목은 편재입니다. 편재고, 이 편재는 부친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기토, 정인입니다. 엄마죠. 정인은 엄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가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금의 옆에 월주가 있습니다. 월주인데
월간은 임수가 차지하고 있고요. 정관은 이 월지는 정관이 정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인데 이 식신궁은 내가 표현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정관은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바른 회사인가 그렇지 못한 회사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회사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잘 못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궁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체궁. 주체궁은 나를 뜻하는 것이고요. 일간은 항상 납니다. 나를 기준으로 주변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일지에는 경제궁, 즉 배우자 궁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궁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합니다. 남자의 배우자, 여자의 배우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배우자가 일지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은 편인궁입니다. 금생수하고 있어서 편인이죠. 그래서 이 편인궁이 내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교궁, 종교에 대한 내 생각, 내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난 어떻게 이 종교를 믿고 따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교궁은 고독궁이라고 해서 내가 나의 고독함이 어떤 것인지 많이 고독한 사람인지 아니면 고독하지 않는 사람인지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이 고독궁에 편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항상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는 사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외로우신 분이군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분명히 시간에 편인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은 이제 상관군입니다. 이 해수가 있죠. 해수가 이 집주인입니다. 그래서 금생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음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관궁이 되는데 여기가 바로 내 자식궁이 됩니다. 내 자식이 이 안에 있는 이 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는 이 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주가 이제 나왔는데 아까 집주인들은 다 따로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다 따로 있지만 우리가 생일이 다르죠. 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입자라고 보시고 이 세입자는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친궁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모친궁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친궁인데 이 부친궁이 경금이 되는 것이죠. 간목이 될 수도 있고 을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천간을 보시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모친궁입니다. 모친궁인데 엄마를 뜻하는 것이죠. 엄마를 볼 때 이 자리를 보면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도 자충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까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입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토가 표현궁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틀리죠. 음양이 틀리면서 토국수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정관이 되는 것이죠. 내가 표현을 하는데 정관의 기운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 내 묘목이 내가 사회를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는지를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수가 나의 배우자가 되는 내 배우자가 되는 건 이건 이제 배우자가 내 자수가 되는 것이고, 자, 을목은 나의 종교궁이 됩니다. 수색목하죠. 여기서 이제 상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국화. 여기에 수국화가, 이 사화가 있는데 수국화를 하니까, 이 사화에 대해서는 이 사화 자체가 자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하건춘 선생님의 궁성이론은 이렇게 부모와 그 다음에 부모궁과 그 다음에 표현, 사회, 배우자, 종교, 자식궁까지 이렇게 정해져 놓고 사주를 푸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경금이 금생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생수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부친궁이라 했으면 이 경금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임수 밑에 수가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가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면 배우자 덕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으로 모친궁이 토국수를 하고 있죠. 토국수 한다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토국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모친이 술토가 모친이 되는데 이 토국수를 해서 나쁘게 나에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모친에 대한 이 정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리고 나에게 모친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궁성이로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금묘화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묘화실은 앞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시간적으로 이 금묘화실은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뿌리가 되는, 여기서 금은 뿌리가 되는 것이고 묘는 이 식물입니다. 내가 무럭무럭 자라는 환경이고, 그리고 화는 내가 꽃을 피워서, 나 자신이 꽃을 피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는 데고, 그리고 실은 열매, 내가 열매를 맺히는, 나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는 근이 되고, 월주는 묘가 되고, 일주는 화가 되고, 실은 나에게 그 결실을 맺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주는. 자, 그래서 자 보면 연주는 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조상궁으로 봅니다. 조상궁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나도 나의 뿌리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래서 할머니 궁으로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형제가 태어난 그런 시점을 월주를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주는 똑같이 주체궁이 납니다. 나고 이 배우자는 내 밑에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주는 내 자식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묘화실에서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는 언제 어느 때인가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날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로 따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 원래는 1살부터 15살짜리가 연주입니다. 그리고 15년 상간이거든요. 그래서 16살부터 30살까지가 월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명이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사회생활 나이가 굉장히 폭이 넓게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경쟁이 많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꽃을 피우는데 시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1살과 15살의 어떤 그 뿌리를, 근의 시점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1살에서 19살까지, 11살, 특히 이제 부모한테 이제 자람을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는 초년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0살에서 39살까지가 장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월주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일주를 차지하는 시점이 바로 40세에서 59세, 이 40세에서 59세까지가 내가 꽃을 피우는 중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60살부터 이제 말년, 그 뒤로가 전체적으로 다 말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는 먼 과거 월주를 차지하고, 월주가 먼 과거를 차지하게 되고, 최근의 과거는 먼 과거는 연주를 차지하게 되겠고, 최근의 과거는 월주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주가 현재를 뜻하는 것이고, 미래, 나의 시주가 미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에서의 관계를 본다면은 연주가 바로 사장의 자리고, 그 다음에 연주가 윗상관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 그리고 현재 이 일주가 나를 뜻하는 것이고, 그 시주가 내 부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국가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국가를 표현을 할 때는
국가만 이야기 있는 게 아니고 국가와 또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주로 이제 연주, 월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연주가 국가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주는 국가고 월주는 내가 생활하는 사회 그리고 부모님 댁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일주는 나의 집, 일지가 나의 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지가 내 사업장, 내가 일하는 곳의 사업장 이렇게 금묘화실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그걸 다 쓰지는 못하고 설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연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무엇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사주로 대입을 해 봅니다. 그런데 사주를 뜻하는데 제가 아까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입자는 항상 그 천간에는 이 오행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또 역시 12지지에 오행의 세입자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경금이 되었을 때 간목이 조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지가 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이 현재와 모친이 부친과 모친이 바로 임과 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인이 내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와 자가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갑진이 나의 명가고가 되는 것이고 이모가 최근 가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인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무자가 내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아까 국가가 이야기했죠. 국가라면 갑진이 되겠죠. 그리고 내 직장 그러면 이모가 되겠죠. 이모를 보면서 내 직장의 모습을 보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모궁은 박원춘 선생님은 연주를 이야기를 했고 금묘화실은 연주는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을까요? 사실은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 이야기가 힘듭니다. 왜? 금묘화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부를 하셨던 학자님들께서는 금묘화실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임상을 했을 것이고 연구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다고 판단되셨을 때 내 것이다 라고 판단되셨으니 이 금묘화실을 쓰시고 계시는 거고 자, 대만학자 박원춘 선생님의 궁성 이론에 대해서도 역시도 많은 연구와 많은 어떤 임상 그리고 이치의 깨달음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기준을 대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이 공부할 때는 사실은 괴롭습니다. 많은 벽에 부딪힐 것이고 그 부딪히는 것을 넘어야 공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잡히는 거죠. 공부 방향이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넘어가지고 저의 공부 기준을 만든 것이고 그 공부 기준은 바로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학원춘 이 사주 자체를 학원춘 선생님의 이론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연주, 그 다음에 월주, 일주, 그리고 시주 이 부분을 가지고 사주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굉장히 많은 임상을 했습니다. 많은 임상을 하고 또 많은 대입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이 이론을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는 그런 어떤 이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뭐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또 금묘화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금묘화실에 관련된 부분도 공부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히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제 기준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금묘화실에서도 굉장히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 맨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궁성에 대한 상담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기준을 잡으시고, 다음에 부가적으로 우리가 금묘화실, 즉 19살에서 초년, 그 다음에 19살까지가 초년, 그리고 39살까지가 장년, 중년, 말년 또는 국가, 사장님, 그 다음에 건물, 사회, 이런 식으로 나의 집, 내 사업장, 특히 부하, 이런 나의 미래, 이런 부분으로 상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렸다, 이런 것보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자기한테 맞는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박원춘 선생님의 이론이 굉장히 이치에 맞고 잘 맞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 이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궁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궁성 이론은 각자의 자리가 다 있고, 그 자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성 이론이 있지만은 저는 오행의 움직임,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주가 있는데 그 사주의 오행의 움직임들을 보고, 그리고 대운이 있고 초년의 대운, 말년의 대운, 그리고 세운이 있을 것입니다. 연운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상담을 해야지, 궁성 이론에 국한돼서 이 사주를 상담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래, 과거가 중요한, 먼 과거, 최근의 과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된 어떤 용신을 찾아가지고 이 사주의 용신을 제대로 찾아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잘 살 것인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담을 제대로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성 이론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되 오행의 움직임이 어떤 것인가를 더 집중적으로 보시고 용신을 제대로 찾는 방법을 계속 연습을 하셔서 이 사주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사주 상담을 할 때 그 용신의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궁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